자, 현대엘리베이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뭐 특별하게 이슈도 없고요, 시세도 없고 이슈도 없고 그야말로 완전 소외 상태로 버려져 있는 종목인데요. 거의 버려진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종목을 살펴보는 이유는, 자, 이 종목이 뭐 좋다, 뭐 나쁘다, 뭐 혹은 뭐 추천, 뭐 이런 쪽에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돌아가는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굳이 다시 한번 꺼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화 갤러리와 같은 이런 종목들 나랑하는 거고, 지금 전혀 반대, 극단 반대편에 있는 종목이 되는 거죠. 한화 갤러리 같은 경우에 뭐 아시다시피 뭐 이슈가 뜨고 오는 거, 뭐 이슈가 뜨면 그냥 그게 상책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주사 분할했다 그래가지고 백화점주가 그렇게 좋을 건 없잖아요. 또 여긴 또 무슨 얘기가 들어갔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분할된 회사 중에서 하나 머시너리 앤 서비스 홀딩스라고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이 하나 갤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 쪽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호텔하고 하나 갤러리나 서비스 쪽에 그 앞에 붙어 있는 머시너리가 있습니다. 그 머시너리에 들어가는 종목이 한화 비전, 그 다음에 한화 로보틱스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 대고 로봇과 이제 피지컬 AI 같은 요런 기대가 붙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하나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직 상장을 안 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치 같은 거를 이 종목에다가 지금 세력이 다 때려가지고 넣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유명한 종목들이 아니면 종목이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상징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종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현재 시장을 그대로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 들어서 지금 지수가 13%가 올라들었습니다. 올해 13%가 원래 첫날 같은 경우, 첫날 둘째 날 같은 경우 지수 2%씩 치고 들어왔죠. 이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3배나 더 많았고요. 올해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숫자가 더 많았던 날이 단 이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지수는 올라 들어가는데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아.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저평가되고 소외된 종목들을 제가 꽤 많이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 앞쪽에서 같은 경우도 2024년도에도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도 못 올라가는 종목이 100개가 200개가 넘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었고요. 작년 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100개가 넘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토막 계좌들 플러스 속출라고 해서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도 뭐 저평가, 이건 실적하고 관계되는 종목이 아니니까요.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추천 들어가지고 수익들 왕창 내고, 이런 종목들 이런 저평가 된 종목들 이런 거 잡아가지고 수익들을 왕창 내드리고 하면서도 이런 종목들도 있는 반면에 올라들어가는, 차라리 이걸 잡고 말지 실제 실적 저평가주들 같은 경우에 도무지 올라오지를 못한다. 이 얘기 계속 들었죠. 지금 이제 지수가 4,700까지 들어와 가지고요, 이제 못 올라가는 종목의 숫자가 더 늘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같은 때 이렇게 얘기 들어갈 때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100개가 넘게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습니다 라는데, 그 최근에 제가 이렇게 대박을 내두르고 있는 종목은 저평가 종목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평가 쪽에서 대박 내두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저평가만으로는 못 올라갑니다. 이렇게 뭔가 모멘텀이 붙어야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 거지, 저평가만 가지고는 못 가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 앞쪽에 이렇게 완전히 무시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면 이때는 저평가가 아니었고 지금만 저평가냐? 아니에요. 이때도 저평가고 여기 올라올 때도 저평가였어요. 다 똑같아요. 모멘텀 없으면은, 시세 발현이 되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올라가는 쪽에다 대고 지금 또 더 사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죠. 이렇게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래는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저평가만으로 추천이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죠. 왜? 보나마나 못 갈 거니까. 못 가! 이제 200개가 넘어요. 지수 온기를 눈꼽만큼도 못 누리는 바로 지금 이런 종목이, 지수가 추가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못 올라가는, 이게 지금 11월 달부터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6월 달부터 이러고 있습니다. 6월부터 이러고 있잖아요. 6월 달에 우리 지수가 6월에 우리 지수가 얼마였었냐 그러면, 지금 6월 달에 6월 초에 여기입니다. 3,000도 안 되던 시절이에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 한 발도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야. 그럼 이 종목이 올라갈 때는 언제 올라가냐라고 하면, 자, 지금 하나 갤러리 같은 종목들도 올라 들어가고, 뭐 혹은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 뭐 여기저기 다 껴가서 다 들어오고 올라가고 하고 있죠. 근데 얘 한번 살펴보세요. 이 종목을 살펴보면 이 종목이 못 올라갈 수가 절대로 없는 종목이야. 그런데도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르고 ATM 스탁 요걸 이용하게 되면 그냥 결국에 이런 종목들은 못 가고요.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 딱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상한가가 10개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가 16개고요. 16개의 상한가 중에서 오르고에서 9개를 잡아냈고요. 오늘 지금 현재까지 제가 본 것만요. 10개 중에서 5개를 잡아냈습니다. 이런 거 지금 다 잡아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빨리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지수 이렇게 미친 듯이 가고 있고 종목들 전체로는 못 가지만 오늘도 지금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이 332개, 하락 종목 556개입니다. 거의 지금 하락 종목은 이제 좀 있으면 배에 늘어져. 상승 종목 수가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하락 종목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지수가 내려가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 534개, 1152개. 코스닥도 지수가 지금 플러스입니다. 0.24 플러스인데 코스닥의 하락 종목이 훨씬 많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상승 종목의 소수의 상승 종목이 전체가 가져가야 될 몫을 다 끌고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쪽의 종목들을 잡아야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소외가 되지 않고 제대로 이익이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뭔가 걸려 들어가는 종목을 잡아야 된다 이거야. 자, 우리 각 투자자별 행태, 습관에 대해서 투자 습관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로 지금 이게 20년이 넘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 하나 설명을 드리고 있죠. 외국인은 펀더멘털을 중시하고 기관은 모멘텀에 목숨 걸며 개인은 오로지 시세만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중에서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뭐 예를 들면 이제 하나 에어로 같은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하나 에어로, 현대 일렉트릭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전부 외국인들이 들어오던 종목이에요. 외국인이 다 끌어올렸던 종목이거든요. 이런 거. 지금 여기 보면 외국인들이 얼마 안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만 이런 거 외국인들이 이래가지고요. 펀더멘털 강세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끌어올리던 종목이고요.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마이너스로 보이는데요. 현대일렉은 최근 1년만으로 보면 이게 얼마 안 사고 이런 걸로 보이는데 앞에 보신 것처럼 이거 일찌감치 저 앞에서부터 이렇게 사던 종목이에요. 이렇게 사들여던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현재는 이 방향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털 저평가라는 종목들을 잘 안 삽니다. 그냥 간단하게 지수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초대형주들에서만 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수 상승의 온기를 곧바로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거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성전자 6천만 주나 사버리고 있죠. 하이닉스 여기는 또 상대로 팼고요. 여기는 또 대신 기관이 또 목숨 걸고 사 들어가고 있고 현대차 여기 같은 경우 또 외국인 그냥 그대로 팔고 있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도 자 그리고 대신에 개인들과 시세가 나오니까 개인들이 붙고 모멘텀 나왔으니까 기관이 붙고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펀더멘털을 중시하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선호가 굉장히 뚜렷하게 갈라져 나와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갈라요. 틀려요. 그래서 예전처럼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에 놓여져 있는 종목들을 열심히 사들여 왔다라고 하면 그래서 예전에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고 들어오는 종목 최근에 이 미천날 때는 IT센 글로벌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지니어스 같은 이 소형주 같은 경우도 이거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소형주들 저평가된 종목들을 사서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 들어왔어요. 안 해요 이제. 대형이고 소형의 구간에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대로 조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이 당겨줬었는데 이제 중소형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나르고 오로지 큰 종목만 들어가서 그냥 먹고 나오겠다. 그죠? 이제 이런 쪽에서도 이제 다 빠져나가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경우는 오로지 모멘텀에 미쳐서 환장한다라는 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계속해서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들은 잘 아시다시피 시세 나오는 종목만 종목이다. 그럼 이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이거 당연히 올라갔어야 되는 종목인데 이거 왜 이러냐라고 하면 자 보시죠. 자, 지금 현대모백스 같은 종목들은 잘 아시다시피 현대모백스가 오늘도 또 신고가에 저러고 올라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현대모백스는 집중적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1차 저 아래쪽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여기서 이제 밀려 내려왔다 다시 들어갈 때 여기 같은 경우도 계속 추천을 드렸잖아요. 지금 현대모백스가 이거 조정받고 들어갔을 때 이게 8,500원이었습니다. 8,500원이 든 게 지금 29,000원까지 들어갔어요. 이거 얼마 올라갔습니까? 241%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 들어와서 이 현대모백스가 시가총액이 3조까지 들어왔어요. 현대모백스의 최대 주주는요. 시가총액이 3조까지 들어온 현대모백스의 최대 주주는 현대엘리베이터입니다. 50%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 정몽원 회장의 자식들이죠. 정몽원 회장의 자녀들 같은 경우가 또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현대엘리베이터가 40%죠. 즉 지분 가치만 치자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1조 5천억이 들어갔어야 돼요.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가치만 1조 5천억이야.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가치만 1조 5천억이 나오는데 지금 3조 4천억이죠. 잘하면 이제 곧 현대모백스에 따라잡히게 생겼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모백스치를 제외하고도 이미 실적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고 있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냐라고 하면 이 모백스의 경우 또 주주가치 환원이 얼마나 강한 기업이냐라고 하면 이게 시장 전체에서 최고 베스트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에요. 이거 현대엘리베이터 주주가치 제고 이거 계속 나오죠. 이거 밸류업 공시 2023년부터 시작해서 이건 나오고 현대엘리베이터 작년 순이익 몽땅 배당 이런 식으로 자사주 650만 주 이거 소각도 나오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거든요. 배당 더 푼다.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이슈 모멘텀 나왔을 때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에 환장하는 주체. 즉 작년 연말에 배당 이슈 들어왔을 때 요때 같은 때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상기고 그리고 이제 모멘텀 끝나자 나 몰라라. 저평가고 지랄이고 외국인들 안 본다라고 얘기 드렸죠. 안 쳐다봅니다. 관심도 없고요. 이제 겨우 이제 개인들만 들어와가지고 사는 건데 못 가거든. 시세가 눈이 반짝여야지. 그럼 뭐 누가 사서 이 종목을 끌어올릴 거냐 이거야. 이런 종목들은 전형적인 저평가 종목이라서 외국인들이 사야 되는 종목인데 외국인들도 이제 관심 없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 모멘텀 들어올 때만 반짝 들어오고 패대기 쳐버리고 현대모백스 자회사가 저렇게 날라 들어가고 있는데 자회사가 저렇게 날라 들어가고 있는데 못 가고 있는 지주사 모회사 이 정도로 못 가고 있는 회사 또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추천을 안 드리고 있죠. 왜? 못 가니까. 지금 시장은 못 가요. 못 가. 옛날하고 달라요. 못 가. 저평가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어요. 못 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뭐 얘가 실적을 못 내는 회사 옛날 같으면 추가 상승은 안 나오더라도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추가로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시장의 낙수 효과는 충분히 누리던 기업이에요. 이거 올해 지금 여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죠. 보이죠? 올해 지금 사상 최대 실적, 작년에 사상 최대 이익이 역시 마찬가지 끝수긴 합니다만 최대 이익 나왔었고요. 매출 계속 올라 올해도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PR 꼬라지 보시죠. 3.5배, 4.1배, 3.5배, 3.1배, 4배, 5배. 이거 지주사들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이거 웬만한 지주회사들보다. 이제 그 전에 그래도 그나마 좀 올라들었던 이 삼지전자 같은 회사들 PR 1배요. 1배. PR 1배가 뭐냐고. PR 1배가 지금이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이렇게 2배 못 가요. 그나마 얘는 좀 올라 들어왔죠. 워낙에 낮아서 못 가. 뭐라지고 뭐 자율주행이 어쩌고 저쩌고 뭐 백날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주목받지 못하면 못 가요. 그냥 이런 기업들. 세컨엑스가 최근에 내내 이러고 있다 이제 현대차 올라 들어가면서 최근에 지금 한방 겨우 나왔다가 도로 자빠지고 있죠. 실적 나쁩니까? 모멘텀은 뭐 약한가요? 못 가죠. 못 갑니다. 뒤쪽에서 눌러져 있어가지고 대표적으로 풍력에
CS 윈드 같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못 가. 예전 같으면 이런 종목들 누가 당겨주냐면 외국인이 당겨줍니다. 이런 거. 외국인은 계속 당겨줬는데 뭐 이제 하도 뭐 그냥 맨날 이게 까고 주가를 못 가다니까 이제 외국인도 안 사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당겨줬었는데 맨날 이렇게 두들겨 쳐맞고 못 가거든. 그럼 외국인들하고 미쳤냐고. 구멍난 독에다 계속 물을 붓고 앉아있게 못 가는 겁니다. 기가 내가지고 모멘텀 안 되는 종목은 종목으로 취급도 안 하고요. 개인들이 싼 맛에 조금 들어가거나 마나 하긴 한데 이거 가지고 역부족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중간에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만 끝까지 대형주만 가다가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얘기 드렸죠. 끝까지 또 대형주라고 해가지고 또 모든 대형주가 다 가냐 그러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끝까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체크만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 95,000원이라는 이런 가격 그 이전에 그렇죠? 요 상단 박스 상단 가격 정도의 체크만 해두시고 혹은 뭐 여러분들이 우리 천재투자TV의 구독 좋아요만 눌러놓고 알림 설정만 걸어두셔도 되죠. 진짜 때가 올라서 올라갈 만하다 하면 그때 들어가서 설명드리는데 아마도 못 갈 겁니다. 이거 지금 모백스가 저렇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한 발도 못 가는 거 보면 답 나오지 않습니까? 버려졌다는 얘기예요. 이 버려진 종목들 숫자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지수는 4,700을 들어오고 있는데 버려지고 있는 종목의 숫자가 점점 늘어요. 그래서 상반기 들어서 하반기 들어올 때쯤까지만 해도 100개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200개가 넘었고요. 올 들어가지고는 이제 200개를 넘어서 300개 수준으로 달려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수는 올라가는데 하락 종목이 계속 더 코스닥이고 코스피고 하는 계속 하락 종목이 따블로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벌어지는 종목이 그만큼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단순하게 저평가라든가 혹은 스스로 시장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데 본인만 기대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세 못 냅니다. 자, 천재투자TV 오르고 잘 활용하셔서 제대로 따라붙어서 수익 제대로 내시기 바랍니다.